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랜만이죠. 금방 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비의 성질 두 가지는 알고 있죠. 비의 성질 두 가지. 첫 번째 성질은 비의 전항과 부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라는 거고, 비의 두 번째 성질은 비의 전항과 부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의 성질이 아니고 비례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의 성질보다 오히려 더 쉽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비례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78에서 7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례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78에서 79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합니다.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수직선을 보고 빈 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교과서에 답을 적어 볼까요? 위의 수직선에서 가구 모형 수가 2배에서 4배 하여 8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 수직선에서 나무판 수도 5개에서 4배 하면 20개입니다. 가구 모형을 2개 만들 때와 8개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 수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비례식을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가구 모형 2개 만들 때 나무판 5개가 필요하고 가구 모형 8개 만들 때 나무판 20개가 필요합니다. 비례식으로 쓰면 2대 5는 8대 20입니다. 2대5의 전항과 후항의 4를 곱한 비가 8대 20입니다. 그리고 2대5와 8대 20의 비율은 같습니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외항의 곱을 구해볼까요? 외항은 2와 20입니다. 그래서 외항의 곱은 40입니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식과 답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내항은 5와 8입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40입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항 2와 20을 곱한 값과 내항 5와 8을 곱한 값은 40으로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비례식의 성질을 정리하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외항 2와 20을 곱한 값과 내항 5와 8을 곱한 값은 40으로 같습니다. 만약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지 않다면 비례식이 아닙니다. 2.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책상 모형을 실제 책상으로 만들면 가로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실제 책상의 가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는 1대 9입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에 비해서 책상 모형은 15cm, 실제 책상의 가로는 네모 cm이므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웁니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교과서에 식을 적어 볼까요? 외항은 1과 네모이므로 곱셈식은 1 곱하기 네모입니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교과서에 식을 적어 보세요. 내항은 9와 15이므로 곱셈식은 9 곱하기 15입니다. 두 곱셈식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외항의 곱 1 곱하기 네모는 내항의 곱 9 곱하기 15와 같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15입니다. 계산하면 네모는 135입니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상의 가로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135cm입니다. 3.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4개의 비례식이 있습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입니다. 두 비의 비율이 같은지 확인해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즉,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하여 비례식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직 다 풀지 못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도록 하세요. 외항 3과 24의 곱은 72입니다. 내항 8과 9의 곱은 72입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비례식이 맞습니다. 외항 15와 3의 곱은 45입니다. 내항 6과 5의 곱은 30입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이 다르므로 비례식이 아닙니다. 외항 4와 19의 곱은 76입니다. 내항 9와 8의 곱은 72입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이 다르므로 비례식이 아닙니다. 외항 8과 7의 곱은 56입니다. 내항 28과 2의 곱은 56입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비례식이 맞습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이 다른 비례식은 비례식이 아닙니다. 비율을 계산하면 두 비의 비율이 다릅니다. 비례식이 되기 위해서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학 배운 공책 27, 28, 29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외항의 곱은 4랑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10은 40. 내항의 곱은 5랑 8이랑 곱해주면 5, 8에 40 같죠? 그 다음 2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해보세요. 외항의 곱은 9 곱하기 9분의 1 하면 되겠죠. 9 곱하기 9분의 1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네, 1이 되죠. 그 다음 내항의 곱은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1. 그것도 역시 1이 됩니다. 그럼 3번 비례식을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그랬는데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2 곱하기 20표 하면은 56이 됩니다. 7, 8에 56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례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외항의 곱 0.4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1.6 곱하기 1 하면은 1.6이 되고 같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비례식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거 외항의 곱은 3, 8에 240이 되네요. 내항의 곱은 4, 6, 24 이것도 역시 240 되고 같네요. 그래서 세 번째 것도 비례식이 될 수 있다. 다음 4번 문제 비례식에서 3 곱하기 네모 한마디로 내항의 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뭐 굳이 네모를 알 필요 없이 외항의 곱만 알면 되겠죠. 외항의 곱 2, 9, 18 이니까 내항의 곱도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네모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3 곱하기 네모의 값은 18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비례식에서 네모 곱하기 6 외항의 곱이 얼마인지 구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굳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내항의 곱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5.5 곱하기 7.2 하면은 39.6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이 39.6이기 때문에 외항의 곱도 39.6이다. 다음 6번 문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죠. 그래서 외항의 곱 5 곱하기 20이 100이니까 내항의 곱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네모 안에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 외항의 곱이 9 곱하기 12 108이죠. 108 그래서 내항의 곱이 108이 되려면은 27 곱하기 4를 해줘야지 10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오라고 했네요. 첫 번째 빈칸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항의 곱을 구하면은
28 곱하기 5를 해보면은 140이 나오네요. 그러면 35에다가 뭘 곱해야지 140이 나올까요? 140 나누기 35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기억의 빈칸은 4가 되고, 그다음 니은 4.2 곱하기 8을 하면은 33.6이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 내항의 곱도 33.6이 나오기 위해서 33.6 나누기 7을 해주면 되겠죠. 빈칸에는 4.8이 들어가야 됩니다. 4.8 곱하기 7 하면은 33.6이 나옵니다. 그다음 외항의 곱 6분의 1 곱하기 9 하면은 6분의 9, 2분의 3, 뭐 1과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내항의 곱이 2분의 3, 혹은 1과 2분의 1이 나오려면, 분수의 나눗셈이네요. 그죠? 2분의 3으로 해봅시다. 2분의 3. 자, 2분의 3인데, 자, 4분의 3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이 2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곱했던 4분의 3을 나눠주면은, 네모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2분의 3에서 곱했던 4분의 3을 다시 나눠주면은 네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모는 2분의 3 곱하기, 자, 이 분수의 나눗셈 배웠죠? 나누기 4분의 3에서 곱하기 3분의 4로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해보면은 3으로 약분, 2로 약분, 2가 되네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2. 그래서 4와 4.8,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4.8이니까 니은, 그 다음 큰 것은 4니까 기역, 마지막으로 디귿, 이런 순으로 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주어진 비례식에 외항의 곱이 100일 때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외항의 곱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 그러면은 20에다가 뭘 곱해야지 100이 되나요? 네, 5를 곱해야지 100이 되죠. 그럼 내항의 곱도 100이겠죠, 그죠? 4에다가 뭘 곱하면은 100이 되나요? 네, 25를 곱하면은 100이 됩니다. 그러면 기역은 25, 니은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례식이 맞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해보면 되겠죠. 먼저 외항의 곱 9분의 4 곱하기 27 약분 9, 1은 9, 9, 3, 27, 4, 3, 12 12가 되네요. 외항의 곱은 12고 내항의 곱은 2.5가 5개, 5가 2.5배 하면은 12.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비례식인가요? 비례식이 아닌가요? 네, 비례식이 아니죠.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지 않아서 비례식이 아닙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례식의 성질 한번 잘 알아보았나요? 비례식의 성질이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우리 비례 성질보다 더 간단하죠?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싹 2시간 한다고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 건 다 하고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수학 익힘책 54쪽, 55쪽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뒤에 나오는 풀이 과정 보면서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진짜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학 익힘책 54쪽, 55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첫 번째 3대 7은 9대 21에서 외항의 곱은 3과 21이죠. 3과 21을 곱하면은 63이 되고 내항의 곱 7과 9를 곱하면 되겠죠. 7, 9, 63이죠. 같네요. 그 다음 0.5 대 0.9는 20대 36에서 외항의 곱은 0.5 곱하기 36이 되겠죠. 곱하면은 18이 됩니다.
그다음 내항의 곱 0.9 곱하기 20 하면은 똑같이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례식을 보면은 외항의 곱 4 곱하기 15 하면은 60이 되고, 내항의 곱 5, 8에 40. 첫 번째는 비례식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외항의 곱 2 곱하기 7분의 1하면은 7분의 2죠. 내항의 곱 7 곱하기 2분의 1하면은 2분의 7입니다. 7분의 2, 2분의 7 같지 않죠. 그래서 비례식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외항의 곱 0.2 곱하기 12 2.4가 되고, 0.3 곱하기 6 하면은 1.8이 됩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도 안 된다. 네 번째, 외항의 곱 30 곱하기 2는 60이고 4 곱하기 15도 60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것만 비례식이 된다라고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해보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항의 곱이 8 곱하기 35죠. 8 곱하기 35는 280입니다. 280. 그러면은 내항의 곱도 28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80 나누기 5 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잘 보세요. 자, 후항이 지금 5에서 35가 됐으니까 7배가 되었죠. 그럼 전항도 7배. 8 곱하기 7, 8, 7에 56.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비율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도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9가 36이 되었으니까 4배가 된 거죠. 근데 4도 4배를 해주면은 4, 4, 16.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6대 5가 되어야지만 외항의 곱도 150, 내항의 곱도 150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거는 3대 2가 되어야지만 내항의 곱도 36, 외항의 곱도 36이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빈칸에 12가 되어야지만 내항의 곱도 132, 외항의 곱도 132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3이 들어가야지 내항의 곱도 72, 외항의 곱도 72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수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중에서 비례식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와 4, 2대 4는 8대 16. 이것도 가능하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 4대 2는 16대 8.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전부 다 32로 다 똑같죠. 그 다음 2대 8은 1대 4. 이것도 역시 반대도 가능합니다. 8대 2는 4대 1. 다 카드에 있는 숫자죠. 그죠? 그 다음 16대 2는 8대 1도 가능하고, 반대로 하면은 2대 16은 1대 8. 이것도 가능하고, 또 뭐가 되냐면은 1대 2는 8대 16. 이것도 반대로
2대 1은 16대 8. 반대로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생님이 8개 예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세우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수의 곱이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와 8의 곱과 16과 1의 곱이 같으니까 두 개를 외항에, 두 개를 내항에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으로 비례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5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문제.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3장이 필요합니다.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이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인데 지혜의 생각 한번 봅시다. 종이꽃 2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종이꽃 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5장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아니죠. 왜냐면은 비례식을 세우면은 종이꽃 2개 만드는데 색종이 3장의 비율로 필요한데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은 색종이 몇 장이 필요할까? 종이꽃 색종이 요건데 만약에 네모의 값이 5가 되면은 이것은 비례식이 되지 않겠죠. 봅시다. 3, 4, 12가 되고 2, 5, 12이기 때문에 비례식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기의 설명 한번 볼까요? 필요한 색종이 수를 네모장이라고 하면은 2대 3은 4대 네모야. 내항의 곱인 12와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네모 같으니까 네모의 값은 6이야. 그래서 색종이가 6장 필요해. 맞나요? 네, 맞죠. 왜냐면은 2대 3은 4대 6. 자, 내항의 곱 12, 외항의 곱 12. 그러니까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준기가 설명하는 곱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